연말에 안부를 묻고 편히 보내야 하는데요. 그럴 수가 없는 시간. 너무 바쁘시고 지금 국회는 비상 상황인데 월간 김선민 송년회를 우울하게 아프게 시작하지만 강하게 또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선민 최고위원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황이 심각하죠. 심각하죠. 네. 일단 건강 괜찮으세요? 네. 근데 걱정되는 거는 국회 안에 있다 보면 조금 전에도 본회의 했거든요. 긴급 현안 질의 이런 거 듣다 보면 혈압이 올라가요. 혈압이 모든 의원들이 혈압이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혈압이 올라가는 가장 큰 이유는 잠들을 못 자서 그 자체 혈압 올라가는데 이제 국무위원들이나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 계속 혈압 올라가죠. 그리고 또 하나 걱정은 보좌진들 이렇게 직접 몸으로 막았던 보좌진들. 이번에 국회 보좌진들이 정말 국회를 지켰어요. 지켰죠. 예. 장갑차 앞에 섰던 혹은 직접 그 계엄군들을 본 시민들 트라우마가 굉장히 심할 것 같아서 참 걱정입니다. 그리고 그 시시각각 TV를 지켜보면서 뜬 눈으로 지샌 그 많은 국민들의 트라우마가 심각하게 걱정이에요. 젊은 세대들은 이제 계엄이나 군인들을 처음 보잖아요. 그래서 또 새롭게 걱정이 되고, 우리 세대 같으면 옛날의 상처가 다시 건드려진 거예요. 그래서 계엄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과거의 상처들이 되살아나면서 다시 한번 건드려진 것들이 있죠. 그게 한참 갈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많이 걱정이 됩니다. 지금 85살 저희 엄마는 기도도 안 되신대요. 그렇죠. 네. 집에 들어가면 저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시고 막 물어보고 오늘 진행사항 물어보고. 근데 그 트라우마에 있어서 가장 여러 가지 단계의 트라우마 치유가 있는데 첫 번째 단계는 말하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때 어떠한 감정이었다. 그때 나는 어떤 상황이었다. 말하기인데 국회 보좌진들만 보면 너무 상황이 급박하니까 모여서 말을 못해요. 그리고 국민들도 각자 혼자 있으면 울화가 치밀고 말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자꾸 모여서 말하고 떠들고 화내고 또 그때 이제 젊은 여성들 우는 여성들이 많거든요. 울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모여서 집회 꼭 나와야겠네. 집회 나오는 게 혼자 굉장히 있지 도움이 말고. 됩니다. 마지막 단계는 가해자를 법정에 세우기입니다. 반드시 법정에 세워야 됩니다. 탄핵하고 법정 세우는 거. 그래서 14일 날 일단 탄핵이 되면 한 번 치유가 될 거고 완전히 헌재 결정이 나면 또 한 번 치유가 될 겁니다. 헌법을 누리는 자들에 대한 정확한 처단은 그쪽에 써야 될 단어 맞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이제 치료의 시간이 될 것 같은데 범죄자도 저는 그 심리가 궁금한데 정말 우리 이렇게까지 얘기를 이제는 하고 있어요. 윤석열 씨, 정말 정신이 정상일까? 제가 의사인 입장에서 정상이냐 비정상이냐를 나누는 거는 다소 이제 윤리적인 측면에서 의료윤리상 이제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많은 미국의 정신의학자들이 고민하는 것들이 자기가 직접 본 환자가 아니고 그리고 진단하지도 않은 환자에 대해서 정신분석을 한다라든가 혹은 그거 어디다 공표하는 것이 윤리적인가 하는 골드워터 프린시플이라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주디스 헐먼 또 우리 한국계 의사인 밴디리 같은 사람들이 책을 하나 썼는데 트럼프 대통령에 관한 책을 썼어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생각하는 거는 의료윤리를 지키기 위해서 명백히 위험인데 그거를 말하지 않는 것도 의료윤리의 위반이다.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제 의사로서 어떤 정신적인 문제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참 꺼려져 왔었는데 계속 그 궁금은 했어요. 저 사람이 왜 어떠한 심리적인 문제가 있을까 하는 걱정을 해왔는데 그리고 제가 직접 그 사람의 어떤 병적 행동을 직접 목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들리는 소문만 가지고 얘기하기가 좀 그랬는데 이번에 계엄 사건으로 해서 세 가지 문건이 있었어요. 초반에 계엄 선언할 때 문건이 있었고 두 번째에 포고문. 그다음에 세 번째는 계엄 해제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세 개의 문건만 보니까 이 사람은 심각한 증상이 있다라는 거하고 병을 진단 내리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어떤 증상? 첫 번째는 편집증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과대망상의 증상이 보인다. 과대망상. 세 번째는 알코올의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세 번째는 사실 늘 보았던 걱정을 거죠. 들으셨죠. 네. 근데 이제 편집 증상이 어떤 망상을 시사하는 임상 양상이라는 것이 이 책에 나와 있어요. 어떤 믿음이 지속적이거나 강하게 표현된다. 믿음에 대해 확신하지만 질문을 받을 때 종종 비밀로 하거나 분노한다. 믿음에 반대하는 시도에 대해서 부적절한 감정 반응을 보이면서 격앙된다. 경로한다. 그리고 믿음이 행동화될 때 난폭성을 보이기도 한다. 이번이 그 대표적인 거죠. 진정한 믿음에 대한 진정한 증거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막상 나타나면 지속적으로 회피한다. 자, 이번에 보시죠. 자, 이걸 놓고 포고문을 한번 이게 다 대입이 되는 모양이에요. 볼게요. 국가 예산 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 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 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망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습니다. 국가 예산 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어쩌고저쩌고 전액 삭감하여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 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었다. 아니잖아요. 이거랑 네, 다른 얘기예요. 예. 그다음에 예산 폭거는 자유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입니다. 국회에서 뭘 할 때 하나하나 법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이렇게 따지면서 하는 것을 반국가 행위라고 하죠.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임기 초반부터 해왔다는 게 반국가 세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지난주 금요일인가 사과할 때 박근혜 대통령하고 달랐던 게 박근혜 대통령은 그때 자기의 진퇴를 포함한 모든 문제를 국회에 일임하겠다고 했죠. 그런데 이번에 윤석열이 한 말에는 국회가 아니라 우리 당이었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아니고 우리 당. 여전히 야당은 반국가 세력인 거예요. 이 사람은 계속해서 그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집증이에요. 그런 점에서 저는 편집증이 심하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과대망상.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나 이런 것보다 훨씬 자기 자신이라든가 자기가 가질 수 있는 권력이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무시하거나 혹은 다 규칙 같은 거를 하찮게 여기는 그런 증상들이에요. 계엄사령부 포고령이 아주 대표적인데, 일체의 국회,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의 일체의 정치적 활동을 금한다. 우선 문장 자체가 금한다.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사회 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압, 집회 행위를 금한다. 가장 경악을 사람들이 금치 못했던 것이 전공의를 비롯하여 어쩌고저쩌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굉장히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법에 의해서 그 권한을 5년 동안 가지고 있는 대통령이 아니라 조선시대의 군주라고 생각한 거예요. 왕으로 생각했어요. 아니, 특수부 검사에서 가장 아니요, 검사가 더해요. 왜 더하냐면 이 국회와 지방의회의 정치적 활동을 금한다라는 것은 계엄법 위반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 법률가인데 법을 위반하는 게 종종 있단 말이에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아요. 자, 이 사람이 그러면은 법을 모르는 사람일까? 그게 아니라 과대망상을 가진 사람은 나는 법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죠. 나는 법 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무슨 감히 나한테 왜 법을 따져? 절대 권력자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거는 이제 자기나 남을 괴롭히는 어떤 증상이라고 해석을 한다면, 인성의 형태는 굉장히 자기애적 인성을 가지고 있죠. 나르시시스틱이라고 하는 그런 인성의
뭐 장애까지 되는지는 뭐 저희가 진단을 안 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자기가 최고다 이런 느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국회 도서관에서 이걸 빌려다가 그 잠도 못 주무시는데 세상에. 너무 딱 맞아요. 자기애성, 그러니까 자기애성.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예요. 물론 나를 향한. 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 자기애성의 인격 장애가 혹은 그 인성 장애의 트레이트라고 해서 그런 소지가 있는 사람들은 주변을 잘 활용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항상 나를 칭송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거는 이런 측면이 있어요 하고 반론을 제기하면 그거는 나에 대한 비난과 나를 부정하는 거라고 여겨서 굉장히 화를 내요. 그러니까 이제 국무회의나 어떤 회의에서 반대 의견을 얘기하면 너무 화를 내가지고 반대 의견 얘기 못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딱 들어맞는 거죠. 문제는 제가 누구를 진단하고자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상식에 준거해서 판단하면 그게 다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측 불허의 행동을 계속해서 하고 있잖아요. 윤석열 씨한테는 그런 계산도 있겠지만 그 안에서 지금은 주변에서 반대하거나 혹은 이러이러한 위험성이 있습니다 얘기하는 사람이 더 없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의 그런 잘못된 생각이 더 강화되겠죠. 지금 뭐 용산에 한남동에 집거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시도할 겁니다. 보세요. 네. 근데 이건 말고도 지금 조치를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잖아요. 긴급 체포해야죠. 압수수색 거부하고 그다음에 증거인멸하고 그런다면 긴급 체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 당의 생각은 빨리 국수본과 공수처가 뭐 법률적인 법조문 따질 것이 아니라 빨리 긴급 체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국혁신당의 입장은 검찰은 이번 사태 내란 사태에서 손을 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국수본과 공수처에서 나서라. 네, 어저께 우리 조국 대표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그 곽종근 특전사 제가 저희 당이 지금 검찰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내란 특별 수사본부에 대해서 매우 의심을 하고 있다고 얘기했는데 저는 국회의원일 뿐만 아니라 과거 민정수석 출신입니다. 어제 곽 사령관한테 질문을 던지는 자들이 검찰 특수본 검사 질문이 윤을 중심으로 묻지 않고 김용현 중심으로 질문을 하면서 김용현이 중심이고 윤석열이 부차적인 것처럼 질문을 곽 사령관한테 했어요. 답은 묻지 않겠습니다. 그 질문한 거 맞죠? 그건 맞습니다. 맞죠? 다음 법사위 통해서 이거 분명히 밝혀야 됩니다. 저는 지금 이 검찰의 특수수사본부장 포함해서 그 본부장이 현재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함께 현대고등학교 서울법대 2년 후배라는 거 알고 말씀드렸고 구금시설이 있죠? 구금시설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어디에 수용하라고 했습니까? 저는 모릅니다. 저를 또 이재명 대표를 어디 넣으려고 했습니까? 듣지 못했습니다. 특임단장께서 저를 포함해서 국회의원들 체포 지시 받으셨죠? 저는 국회의원 체포 관련된 지시는 없었습니다. 봉쇄 관련 지시만 있었습니다. 윤석열이 아니라 김용현이 중심이라고 묻지 않더냐 그랬더니 곽종근 씨가 그렇다고 대답을 했어요. 그 얘기는 검찰에서는 각을 짜놨다는 거죠. 네. 뭐 B원 번거까지 나왔고 뭐 다 나왔기 때문에 뭐 차고도 넘칩니다. 증거는. 지금 윤석열 씨는 정상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그냥 순순히 그렇게 물러날 사람이 아니고요. 이 사람에게 대통령의 그 권한을 남겨놓으면 계속해서 인사권, 뭐 외교, 국방 이런 것들을 시도할 겁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가장 먼저 수사 대상에 오를 겁니다. 한동훈 대표가 2번으로 체포할 그 명단에 있었잖아요. 국민의힘 의원들은 빨리 이번 주 14일 날 투표에 동참하시는 것만이 여러분들이 살 길입니다. 국회의원은 임명직이 아닙니다. 선출직이죠. 나를 선출하는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국민입니다. 명심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여러분들도 트라우마를 굉장히 많이 입으셨는데 이 트라우마에서 벗어나려면 빨리 탄핵해야 합니다. 조국혁신당 전 대표 조국입니다. 오늘 대법원 선고를 무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당대표로서 여러분과 함께한 모든 시간은 소중한 선물이었습니다. 모든 순간을 기억합니다. 창당을 선언한 날의 뜨거움이 비를 맞으며 외치는 구호가 지치지 말고 행동합시다. 그리고 이루어냅시다. 이만 물러갑니다. 부디 건강하십시오. 웃으며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당이라는 거는 언제든지 최악의 경우에 대비를 해야 하는 그런 조직이죠. 혹시 저희의 기대를 어긋나더라도 오차 없이 또 흔들림 없이 당을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당원들과 국민 여러분들께서 지켜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주 대표님 따로 당부의 말씀 없으신가요? 담담하세요. 그리고 담담하셨다가 지난 일주일째 지금 엄청나게 액티브하게 매일매일 또 옛날에 우리 그 총선할 때처럼 예. 앞장서시고, 그리고 사실 우리 당이 지금 모든 것에서 민주당을 이끌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12월 3일 날 밤을 새고 4일 날 새벽에 우리가 가장 먼저 탄핵소추안을 작성해서 제출을 했고, 그거에 근거를 해서 민주당에서 탄핵소추안을 발의를 했고, 때마다 한 회동하고 나서도 우리가 가장 먼저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빠르죠. 그리고 뭐 혹시 못 보신 분은 오늘 본회의장에서 조국 대표님이 현안 질의한 거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역사에 남을 기념비적인 그런 질의였어요. 우선 감정을 굉장히 많이 실으셨어요. 그렇게 감정 실으신 거 저 처음 봤는데 속이 좀 뻥 뚫린 것 같았어요. 그런데 상대방을 꼼짝 못하게,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아주 치밀한 그런 이 질의를 하셨어요. 한번 속이 시원하실 테니까 스트레스 푸시고 싶으신 분들은 오늘 유튜브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생각을 합니다. 자, 14일 우리 국민들께 행동 지침 하나 주십시오. 네, 결국 한 고비를 넘으려면 국회에 탄핵 가결이 있어야 합니다. 국민의힘 의원들 가운데 8분이 찬성에 동참하셔야 합니다. 그러려면 국민 여러분들이 지금 국민들이 얼마나 분노하고 무엇을 원하는지를 보여주셔야 합니다. 여러 방면으로 가장 중요하게는 국회 앞에서 열리는 시위에 참여하시는 것이 가장 필요합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국민의힘 의원들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화이팅! 고맙습니다. 네, 건강 잘 지키면서 화이팅 해주십시오. 국민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들도 건강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메리 크리스마스를 맞으려면 탄핵이 답이답니다. 예. 올해 가기 전에 김선민 의원님 후원도 잊지 말아주시고요. 메디친 미디어도 21만 7천 명을 숫자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